이해운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청문회가 국힘의 전면 보이콧으로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20년 동안 삼선 의원을 지낸 동료를 철저하게 매도했던 이유인 이해운의 비리 의혹 보도를 모아봤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하던 자진철회하던 국힘을 향해 자살폭탄을 터뜨릴지 지켜봅시다. 좋아요, 구독은 힘이 이해운 됩니다. 후보자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요.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옹호 논란에 이어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폭언 녹취가 공개되며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폭언뿐만 아니라 자택 프린터 수리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다른 보좌진들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업무 과정에서 심리적 상처를 받은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과하겠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반면 장철민 의원은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진성준 의원도 잘한 인사는 아니라며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했던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이 인사참사라며 낙마 공세에 돌입했고 직원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퍼붓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나라의 살림, 국정, 예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이 후보자를 협박,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퇴 압박을 받으며 이 후보자가 고립무원에 빠지는 모양새지만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며 지명 철회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인데 갑질 폭언 논란이 터졌습니다. 지난 2017년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시절에 자신이 거론된 기사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인턴 직원을 다그치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이 해당 인턴 직원은 보름 뒤에 의원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아무리 요새 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녹취를 통해서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시에 삼선 의원이었죠. 그런데 갓 20대 인턴 직원에게 어떻게 저런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외마디 비명소리 있잖아요. 전 정말 꿈에 나올까 두렵더라고요.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한두 번 정도 이 보고 누락 때문에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경우 있을 겁니다. 저 기자 생활할 때 그런 경우 많이 당했죠. 그러나 이런 정도까지 인격 모독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이해운 전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정말 죄송한 일이다, 사과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때 그 상처를 입었던 분은 트라우마로 지금까지도 아마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공직자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최소한의 정말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공직을 마다하고 사퇴하는 것이 가장 진정성 있는 사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내용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죠. 그래서 저는 이 이해운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피해 직원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과를 할 수 있을까, 피해 직원이 그 부분을 받아주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요. 이해운 의원이 국민들께 또 사과를 한다라고 해도 결국 이 폭언을 당했던 당사자의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운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대해서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검증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되고 이혜훈 후보자의 태도까지도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이혜훈 후보자 측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턴 직원에게 직접 사과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런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혜훈 의원의 집 프린터를 고치라고 해서 내가 가서 고쳤다라는 폭로도 나왔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라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논란이 좀 수그러들까요? 글쎄 제가 생각엔 쉽게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혜훈 전 의원의 비위와 관련한, 그러니까 보좌진과 갑질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쇄도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방송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이혜은 의원의 유학 중인 아들의 공항 픽업을 보좌진들에게 시켰다. 이것도 다 사적인 업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논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혜은 후보가 굉장히 공공한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저는 대통령실이 이와 관련해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었던 것이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인사권도 갖고 있지만 철회를 할 수 있는 인사권도 갖고 있다라고 밝혔었잖아요. 이 뭐 계엄과 관련한 탄핵과 관련한 이혜훈 전 의원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민주당 지지자들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논란이 계속될수록 지금 청와대죠.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저는 자녀 공항 픽업 얘기는 지금 소장님께 처음 들었는데 뭐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이런 폭로가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떤 이 추가적인 폭로가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업무상으로 오갔던 대화를 넘어서서 개인의 어떤 사적인 부분, 특히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좌진이 뭔가 심부름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갑질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처사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저는 글쎄요, 이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이혜훈 후보자가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마냥 어떤 대통령의 의지만을 존중해서 청문회를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이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 역시도 점점 커질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혜훈 후보자께서 이 폭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저로서도 이런 의혹 자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대통령이 지명도 할 수 있지만 지명 철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까지만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는 지명 철회는 생각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서 청문회에서 정책 비전과 철학이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강훈식 비서실장의 방송 내용 봤는데 아직까지는 민심의 반향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가 굉장히 확대 재생산됐는데, 사실 주말에 대부분 뉴스 시간이 저녁 시간에 하잖아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데 이혜훈 전 의원의 이 괴성에 가까운 외마디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밥 먹다가 수저 내려놓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정도의 여론을 그냥 무시하고 가기에는 저는 청와대가 이번 상황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본인들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 이런 논란 때문에 다시 카드를 철회하는 것에 대한 본인들의 정치적 정무적인 부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호미로 막지 않으려다가 가래로도 못 막는 사건,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강선우 의원이나 이런 데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런 신속한 조치가 오히려 국정 운영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지명을 할 때 민주당에서도 좀 비판, 우려가 나왔던 게 계엄 옹호 발언이었잖아요.
그게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 갑질, 폭언 이 논란이 또 일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지지자들의 그 비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지명이 도전이라는 걸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는 오늘까지는 이렇지만 상황을 좀 주시를 할 거다.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과연 이번에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의 인사청문위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이게 관심이라고 봐요.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복 입고 우리 편에서 전장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군복도 갈아입지 않고 상대 진영에 가서 훈장 달겠다는 셈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도덕성, 품성, 또 정책적 능력, 철학 이런 부분 송곳 검증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과연 이해운 전 의원이 이분이 우리 편인가? 이분을 꼭 우리가 지켜줘야 하나? 청문회는 간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예. 저는 갈 거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청문회에서 정책 비전과 철학이 검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청문회 절차는 좀 거쳐보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은 이 나오는 논란의 추이나 흐름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갑자기. 국민의힘에서는 송곳 검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옹호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말씀 주신 예. 대로 이게 사실은 당 입장에서 이미 이 내란 옹호를 하는 집회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고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그 탄핵이라던가 혹은 뭐 구속, 체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 윤호개인 세력과 이른바 비슷한 주장을 했던 인사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께서 포용과 통합, 탕평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내란에 대한 이 가치관에 있어서만큼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철회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을 이미 했던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보는 의원들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뭐 대통령의 도전이나 뭐 취지를 내부에서는 헤아리려고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헌법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느냐. 거기에 더해져서 이런 좀 치명적인 의혹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많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문회가 녹록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논란과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과거 보좌진에게 한 모욕적 발언이 담긴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수십억 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 로또 청약도 부정적인 수법으로 당첨됐다는 의혹이 더해졌는데요.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뭘 모르겠어? 말 좀 해라! 이른바 로또라 불리는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재작년 이 후보자 남편이 분양받은 강남 아파트의 분양가는 37억 원대. 현재 시세가 90억 원대로 차익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분양 당시 40평형대 일반 공급은 단 8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위장 전입과 위장 미혼이라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로또 청약에 당첨된 겁니다. 위선과 내로남불로 가득 찬 인물, 장관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인물에 여기에 통일교 핵심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도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은 47%, 적합하다는 16%에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적합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매일매일 각종 의혹과 비리가 다 터지고 있잖아요. 저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후보자가 결자 해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시장 미혼으로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진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좌진 폭언 논란에 민감한 부동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정부와 여당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너 뭐 IQ 한 자리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여기에 강남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논란은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결혼한 아들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가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제라도 당첨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부정청약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시세는 무려 90억 원.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자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에 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발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도 여당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려보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9년 전 바른정당의 대표였던 이 후보자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녹취를 저희가 새로 입수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2017년 8월 당시 바른정당 대표였던 이해훈 후보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업가 옥모 씨가 약 2년간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거였는데 당시 이 후보자는 곧바로 대가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에 돈이 전혀 아니었다. 빌리고 갚고가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마지막에 다 갚았던 것은 3-4달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이 후보자가 옥 씨와 나눈 2017년 8월 초 통화에서는 다른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든 또 그 잡지 인터뷰든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도움을 받고 또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해서 저는 어쨌든 회장님 일이라면 다 도우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래요.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 건데 기자회견 당시 주장과 달리 빚 갚기가 어렵다고도 합니다. 제가 이걸 몇 배라도 사실 갚아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지금 그럴 도저히 형편이 좀 안 되고 그래요. 이에 대해 옥 씨는 JTBC에 이 후보자가 채무의 일부만 갚았다고 주장하며 사업과 관련해 이런저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를 들어보면 대가 관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드러나고요. 기자회견에서 3-4개월 전에 난 돈 다 갚았다 이야기한 게 사실과 굉장히 달라 보여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후보자 측은 JTBC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보수정당 정치인을 국가수 분석까지 거친 후에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는 이해훈 후보자가 2017년에 쓴 비망록을 입수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개시되자 경찰 출신 정치인 이름을 거론하며 활용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정치인, 당시 자유한국당 초선 이철규 의원입니다. 황예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10월 18일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었던 이해훈 후보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망록입니다. 정변, 그러니까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옮겨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철규를 활용해야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말도 안 되는 고소로 망신 주기 하는데 막아달라며 장난치지 못하게 도와달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요셉처럼 인내하라는 목사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 걱정하는 구절도 계속 등장합니다. 이 후보자는 2달 전 금품 수수 의혹을 폭로했던 사업가 옥모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비망록이 쓰여진 시점은 검찰이 이 사건을 서울 서초서로 내려보낸 지 이틀 뒤입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부탁한 것이 과연 불기소 결정이라고 하는 최종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JTBC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이 의원은 여기에 앞서 이 후보자와 옥 씨 사이에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통화를 해서 와가지고 왜 일이 여기까지 갈 때까지 했느냐 좀 하지. 말을 아끼려 했어. 내가 고소를 안 했으면은. 이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를 잘 몰랐을 뿐더러 야당 초선으로서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수사를 무마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사건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 후보자 측도 국가수 수사까지 거쳐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라며 시시비비가 명백한 사안이라 누구에게도 부탁할 이유도 부탁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